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시가총액 지금 45조 수준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5위까지 올라왔어요. 2차 전지의 그 파워, 미국의 정책적인 파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뭇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 전지의 이 파워 랠리는 사뭇 우리나라의 그 진보 정부 기준에서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제약바이오의 또 진단키트의 그것과도 비슷하다라는 표현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그 제약바이오의 너무 높은 그 성장 프리미엄, 실적은 검증이 안 되고 그런 흐름보다는 2차 전지는 그나마도 실적 성장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명확히 들으셔야 돼요. 실적 성장과 저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장성은 뛰어난데 저평가는 아니야.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인 거죠.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성은 뛰어나. 근데 저평가는 아니야. 결국은 거품이 빠질 때는요. 상상을 초월하게 두들겨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는 사실 우리가 IT 쪽의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뭐 이렇게 그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IT에서도 삼성 SDI는 빼놨단 말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에서도 예전부터 LG와 SK 이노베이션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사실 빼놨었어요. 그게 이제 2020년부터 삼성 SDI도 변동성 매매,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접근 범위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나올 때 따라붙어서 위에서 꼬리가 1%를 달리면 전량차익 실험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지금까지 주력으로 편입하지는 않아요. 응? 근데 뭐 뜬금없이 왜 SDI 있냐 그러면은 뭐 VVIP 회원님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냐 아니죠. 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는 2차 전지 기준에서 또 전기차 기준에서 뭐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의 기준에서도 본 그런 기준이 되고 그동안 뭐 상대적인 방어를 잘 해왔고 이번에 좀 많이 두들겨 맞아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뭐 LG화학의 기준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은 하반기 수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 LG화학도 고점 찍고 너무 많이 깨져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그 부분은 일단락 된 것 같아요. 조정이. 그런데 세 번째 기준에서는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과 어찌됐든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수익 범위가 이번 달에 뭐 SDI보다는 가벼울 수밖에 없죠. 삼성 SDI는 이번 달에 20% 수준, 20% 조금 넘는 수준, 포스코 케미칼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30% 후반에 육박하는 그런 수익인데 원래는 에코프로가 월등했죠 수익이. 그러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SDI를 뭐 상징성만 두고 뭐 멋부리려고 오픈하고 그게 아니라 이번 기준에서 혹시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낼 수 있었고 가능했다. 응? 뭐 종목 좋다고 전체를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개별 상장에서는 충분히 매매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었다. 우리는 시가총액 5위에 놓여져 있고 삼성그룹주다 할지라도 저평가가 아니면 저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여러분들께 맹목적인 매수를 권해드린단 말이에요. 저평가가 아닌데 저평가인 것처럼 설명하고 결국은 낭패를 보는 건 여러분들이죠. 결론은 삼성 SDI는 저평가가 아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 프리미엄이 꺼지기 시작하면은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여기서 이제 추가 강세 부분은 뭐 거래대금과 그리고 수급을 더 놓고 봐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고 급락반전들 위치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10월 21일 9시 5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미 올려드렸어요. 갭상승에 뭐 5%까지 치고 들어올리는 그 흐름이 가파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9시 5분에 바로 캡처해서 올려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이슈 부분 에코프로 BM과 함께 합작 법인을 내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간다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지금 거래대금이 1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 강세에 대한 부담 요인을 갖기보다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추세 편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였기 때문에 추세 강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 눌림목에 되돌리는 흐름, 그러니까 63만 원 수준인가요? 하여간에 그 기점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 그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10분목까지 싹 다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날 10월 24일 날 월요일의 기준, 또 화요일의 기준. 그러니까 금요일날 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은 이틀 만에 10%에 달하는 수익을 낸 거예요. 거기에 초록 색깔 박스와 빨간 색깔 박스를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빨간 색깔 오른쪽 박스의 기준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변형형이란 말입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까지 전부 저 추세의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 설명하려면 벅차요. 이거를요, 농담이 아니라 저걸 1시간씩 설명을 합니다. 1시간씩. 보실래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여기 2022년 VOD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캔들 기초 강의만 4시간, 8시간, 그리고 변형형 캔들 3천전원도 활용하기까지 10시간에 달하는 기초에서 실전까지를 해드려요. 캔들이 웃은 게 아니에요. 야, 저 정도는 나도 알 수 있다? 아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형화해 놓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림은 보셨죠? 그리고 별 3개짜리 7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4개만 제가 짝짓기로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이런 설명이 없어요. 밑에 3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캔들의 정의니까, 패턴의 정의니까. 맨 위에 5에서 10거래 1, 3에서 5거래 1, 1에서 3거래 1, 이 내용은 없어요. 5에서 10거래 1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하락 추세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흘러간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걸 원하는 거지, 이렇게 대바닥까지 내려와서 황금 대바닥입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가 강한 종목이 일시적으로 눌렸을 때, 그러면 추세적으로 최소 5에서 10거래일 정도를 하향 추세일 때, 하락이 아닙니다. 5일 연속 빠지거나 10일 연속 빠지면 반등이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조금 하향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5에서 10거래일이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4대천원 캔들이 떴을 때는 완벽한 상승 반전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굉장히 강력한 신호다. 300년 된 기술적 분석이다, 이게. 근데 이 5에서 10거래일에서 윤정도가 3에서 5거래일로 바꿔드리는 기준은 2015년 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뀝니다.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뀌어요. 변동성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만원짜리 종목이 하한가 가면 7,000원에 상한가 가면 13,000원이에요. 저점과 고점이 거의 100%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그 이슈가 터져서 변동이 한번 나오면 3에서 5거래일만 해도 충분히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조정이나 고점 형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에서 5거래를 잡아드린 거예요. 언제? 2015년 6월 이후로. 그러면 1에서 3거래일은 어떤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1에서 3거래일은 코로나19 터지고 2020년 1월 2일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 4조 7천억 거래대금. 그 4조 7천억 거래대금이 201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변동성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코스닥 종목도,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4조 미만인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19 터지고 재난지원금 지원되고 돈이 풀리니까 시젠,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 이 4종목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 4종목이. 원래 전체 시장이 하루에 4조 터졌는데 시젠이 2조 3천억 터지고 나머지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 이 3종목이 1조 7천억이 터져서 4조를 터뜨립니다.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졌다는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예요. 결론은 1일에서 3거래일 당일에서도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점과 정점이 잡혀진다.
그래서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을 같이 잡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형화된 기술적 분석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상승 잉태 확인형 떴어요.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의 기준을 무시한 상태에서의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러면 낭패를 보죠. 또 이 내용이 편입 구간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걸 안 만들어놨어요. 혼만 문의사가. 스티븐 윗은 그냥 뿌리기만 했고. 그래서 윤정두가 35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디서 샀느냐, 어느 위치에서 사느냐,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 되돌릴 때는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게 하나의 패턴당 1시간이 걸려요. 예제까지. 결론적으로 삼성 SDI는 저 기준에서 편입이 됐다면 10%의 수익, 그리고 상승익대 확인형의 편입 구간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편입했다면 짧은 구간에 20%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99만 원, 110만 원씩 과금을 해서 캔들을 10시간을 들으신 분들, 남들이 볼 땐 웃기잖아요. 아니 캔들을 누가 돈 내고 들어. 근데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35년 주식하고 수익률 대에 8번 우승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수익률 대에 8번 우승한 사람의 노하우를 책으로 10권을 내서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간 사람의 노하우를 그냥 단순 논리로 보신다 그러면 안 돼요. 문단님 같으신 경우에도 이제 완전히 독립하셨죠. 그게 결국은 이러한 교육 교재를 다 출력을 해서 스프링 노트에 하나하나 붙여서 손글씨로 다 써가면서 그래가지고 초대박을 내셨죠. 독립하셨잖아요. 독립하셔서 혼자 매매하신다고 이제. 이 수익 범위를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결론은요. 키리우스 선생님, 도드람 선생님 교육 강의에 대한 자료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고 교육 강의에 대한 자료를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후기를 써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후기를 써주십니다. 그 후기가 제가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더 찾을 거예요. 읽어보시고 그게 2년 전 후기인가 뭐 2020년 건가 뭐 하여간에 그럴 거예요. 본인이 그 교육을 받고 느끼신 후기 페이지 수로 어마어마한 후기 그거를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왜 돈을 그렇게까지 내가면서도 공부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혜택이 더 많아요. 무료로도 많은 부분을 오픈해 해드리고 있으니까. 키리우스 선생님도 주식하신 지 3년 되셨는데 윤정도한테 오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독립하셨죠. 1년 결산해서 초보이셨는데 246% 수익을 내신 거예요. 장도 뒷받침이 됐지만. 압박님 금양 8월 4일날 12% 수익 내시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고점을 못 잡죠. 고점을 못 잡잖아요. 10월 13일 상한가 갈 때 또 차익 실현. 코스모 신소재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8월 10일날 차익 실현 재편입. 9월 8일날 사상 최대치 고점 또 넘길 때 또 차익 실현 재편입. LG노텍 3월달에 차익 실현 재편입. 7월달에 차익 실현 재편입. OCI 작년 9월 28일날 차익 실현 재편입. 6월 28일날 차익 실현 재편입. 여러분들은 고점을 놓치시지만 압박님이나 케빈님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기본 교육 받고. 이 수익 범위들을 놓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10% VVIP 할인 이벤트 해드릴 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육교재 어마어마하죠. 쿠팡, 티몬, 위메프에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무료로 드릴 거예요. 다 들으시라고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문자방, 카톡방 기준에서 특 플러스 3은 2주를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수익 좀 내시고 이번 토요일날 여의도에서 강연을 합니다. 교보증권 본사 강연회장에서 꼭 참여하십시오. 수익 가져가셔야죠.